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마이갓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영화 007 속 장면일 겁니다. 상대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멋지고 날렵한 비밀 요원의 모습이죠.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스파이의 형태가 이미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단지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훔쳐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중국에서 온 해커와 스파이입니다. 당신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에서 온 해커들과 스파이들이 우리의 사이버 보안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특허를 빼돌리고 심지어 정부의 중요한 기밀까지 노리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해커 조직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해커에 관한 뉴스 보도는 꽤 자주 보셨을 텐데요.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북한 해커들이 어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훔쳐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 몇 건이 바로 이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이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보통 북한 정부 통제 아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보안 기업들이 분석한 결과 IP 위치가 북한과 겹친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직이 등장하자마자 한국의 언론사, 금융권, 그리고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대규모 사이트 마비 사태를 일으킨 전례도 있습니다. 중국발 공격도 매우 빈번합니다. 국가정보원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받은 사이버 공격의 80%는 북한에서 5%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 해커들은 북한보다 잠복 기간이 길고 침투의 은밀함이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한국 기관으로 위장해 한국의 위성망을 공격하려 했고 또 대량의 가짜 한국 언론 사이트를 개설해 한국 내 친중 반미 여론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초점은 정부 사이트나 군사기관이 아니라 바로 한국 경제의 기반인 기술 경쟁력입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 산업이 막대한 인력과 자금,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손에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를 훔쳐 중국으로 가져가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른바 커브길에서 추월하기 전략을 통해 원래는 한국 기업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 서버를 해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를 파견해 기업 내부에 침투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자금을 벌어서 본국에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를 노려 영업 비밀을 훔쳐내죠. 한국에서 빼낸 기술과 자금은 결국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힘으로 바뀌어 다시 우리 국가를 위협하게 됩니다. 북한 해커들은 과거에는 숨어서 활동했지만 이제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내고 원격 근무의 장점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어디든 원격 근무 자리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이른바 유령 엔지니어들은 아무도 모르게 선진국의 기술 산업에 스며들어 원격 근무를 통해 북한에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 돈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으로 송금된 뒤 대부분 북한 정권에 상납되어 정부 운영비와 군사 연구 개발에 쓰입니다. 김정은의 호화 승용차와 북한의 핵무기는 바로 북한 인민들이 피와 땀을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유령 엔지니어들은 겨우 소득의 일부만 손에 쥘 수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고소득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수많은 북한의 IT 인재들이 앞다투어 뛰어드는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중국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을 세탁할 가짜 자료를 제공하든 벌어들인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협력하든 중국은 북한의 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폐 덕분에 북한의 이른바 유령 엔지니어들은 훨씬 더 은밀하고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해커, 스파이, IT 엔지니어들의 활동을 통해 조금씩 자금을 국내로 가져가는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이라면 중국은 훨씬 더 악질적이고 더 위험하며 더 직접적입니다.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북한을 훨씬 뛰어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목표가 바로 한국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이익, 즉 최첨단 기술과 정밀 제조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등의 산업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용하는 부정한 수법은 실로 다양합니다.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기업들이 초저가 덤핑을 하도록 만들고 각국의 고급 인재를 스카우트하며 아예 산업 스파이를 직접 한국의 기술 업계에 침투시켜 첨단 기술을 훔치게 합니다. 심지어는 기술 절도를 목적으로 한국의 꼭두각시 회사를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한 자회사 세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반도체 세정 장비의 특허 설계와 부품 제조를 담당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건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세메스의 전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세메스의 장비 제조 기술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불법으로 입수한 장비 설계도를 이용해 2019년에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를 세웠고 710억 원 규모의 장비 14대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한국인의 범죄 행위처럼 보이지만 A가 회사를 세우는 데 사용한 자금은 중국에서 나왔고 수출 목적지도 중국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A씨는 민감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주범 A씨가 체포되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의 형 B씨가 회사를 이어받아 겉모습만 바꾼 뒤 여전히 중국에 장비를 판매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비 전체를 8개의 부품으로 쪼개어 중국으로 보내 현지에서 재조립, 제조하는 방식까지 동원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이 과정을 통해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메스의 장비는 모방 설계와 제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한 기업과 공모해 세메스에서 탈취한 세정 기술 전부를 이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 일행은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사무소까지 마련했으며 현지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 세정 장비를 설계, 제조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핵심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뻔했지만 핵심 인물이 체포되면서 추가 유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가 세메스 장비 제조 기술을 탈취한 사건은 중국이 오래전부터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탐내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위험한 범죄 수법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반드시 손에 넣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세메스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바로 그때 검찰은 또 다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4월 C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C회사의 핵심 인물들은 연말에 잇따라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이 사건의 전체는 올해 1월 언론을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C회사의 주모자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삼성전자와 세메스에서 근무했던 퇴직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해 이를 통해 반도체 세정 장비 설계도와 이송 로봇 설계 자료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C회사는 이렇게 불법으로 입수한 자료를 활용해 신형 세정 장비와 로봇을 제작했고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와 계약을 맺어 C회사의 기술과 인력을 78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대가로 그 중국 기업의 한국 법인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C회사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세정 장비 시제품 2대를 이미 제작했으며 그중 한 대는 중국으로 수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분명 C회사 창업자도 원래는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엔지니어에 불과한데 어떻게 고액 연봉으로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창업자가 애초에 중국으로부터 약 100억 원의 연구개발 자원금을 지원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기존의 외국 기업이 고액 연봉으로 인력을 빼가는 방식과는 달리 중국 기업이 한국에 거점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기술을 탈취한 새로운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C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간판조차 달지 않은 채 은밀하게 범행을 진행했으며 업계에서 제보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집단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C제품 한 대와 양산 중이던 장비 2대 총 120억 원 상당을 압수했고 C회사가 중국 본사로부터 받은 약 100억 원의 연구 개발 자금 역시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및 추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술 유출이 성공했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돌이킬 수 없는 경쟁력 상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나노 단위의 청정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서 극미세 이물을 제거하는 고난도 세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검찰은 세메스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188억 원을 투입했으며 만약 이 기술이 유출되어 국내 업체의 반도체 판매량이 1%만 감소해도 연간 약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K반도체의 선두 기업인 만큼 중국의 기술 탈취 주요 표적이 되었듯이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기업인 SK하이닉스도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서 보유한 강력한 기술력 때문에 중국 스파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HBM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AI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며 전 세계 AI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 그 규모가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BM은 SK하이닉스의 미래 성장뿐 아니라 K반도체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의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HBM을 생산하려면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고 현재 중국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은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기소된 사례는 SK하이닉스의 전직 직원 김모 씨 사건입니다. 그는 2022년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파견되었는데 이후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씨가 촬영해 유출한 자료는 2022년 당시 아직 초기 단계였던 CMOS 이미지 센서와 랜드 플래시 메모리에 적용되는 W2W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이실리콘이 필요했던 CMOS 이미지 센서 기술이었습니다. 김 씨는 CIS 기술과 관련된 문서 사진을 약 1만 1천 장이나 촬영, 보관했으며 그 문서들에는 HBM 제조에 필요한 첨단 하이브리드 번딩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내부의 CIS 영업비밀 PPT를 인용해 하이실리콘 인사부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김 씨는 끝내 하이실리콘에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8월 17일 또 다른 중국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 비밀이 담긴 PPT를 첨부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SK하이닉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한국 경찰은 SK하이닉스의 고발을 접수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7일 검찰은 그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기술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 스파이 사건들은 중국이 한국의 과학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가 이미 일상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 업계가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과를 서슴없이 자기네 제품인 것처럼 내세워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심지어 더 낮은 가격으로 한국 제품을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정정당당한 혁신 연구 대신 노골적으로 훔치고 빼돌리고 속이고 빼앗는 방식으로 기술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북한이 하는 일은 단순히 스파이와 해킹으로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인지전을 벌이며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통해 한국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열어 아무 뉴스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들어가 보면 이미 중국과 북한에서 퍼뜨린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성과의 상당 부분은 사실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 연구 개발 성과를 도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정보 격차를 이용해 전 세계에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술 인력을 끌어들이며 기밀 기술을 강대한 중국에 넘기면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중국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논의할 때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관계를 흔들어대며 대중에게 중국과 가까워져야만 더 큰 시장을 얻을 수 있다고 선동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시보라는 이름의 뉴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그들의 기사들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내세우고 중국의 경제 전망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무역 의존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매체들은 미국과 한미 동맹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한국을 미국 속국처럼 묘사하고 의도적으로 이간질시키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일 뿐이며 한국을 혼란에 빠뜨려 중국, 러시아, 북한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이 늘 사용하는 이중 전술입니다. 한쪽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돈과 기술을 약탈하려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에서 한국 사회의 신뢰를 갈라놓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통적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미사일이나 군대를 쓰지 않더라도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한국을 향해 조용한 침투를 벌이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 기업의 특허, 그리고 정부의 기밀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계속 강화하는 것 외에 여러분은 한국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북한의 침투 위협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